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배우 중 한 명인 엄기준은 48세의 나이에 마침내 2024년 12월에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2025년 1월 18일 인스타그램에 하얀 턱시도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49살에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살면서 인생을 즐기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라는 감동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사랑의 선언이 아니라 무대와 스크린을 정복하며 인생을 바쳤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온 한 남자의 감정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악당 역할과 고전 뮤지컬의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엄기준은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슴 아픈 순간과 감정적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드물게 밝힌 바에 따르면 그의 가장 큰 고통은 단순히 직장 생활의 실패만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할 파트너를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보낸 외로운 세월이었다. 엄기준의 인생은 재능, 인내, 그리고 혹독한 도전에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연극에 열정을 가진 젊은이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항상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객들이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악당 역할, 그를 예술의 정점으로 이끌어준 뮤지컬, 그리고 그를 형성한 스포트라이트 뒤의 조용한 순간들. 이 글은 엄기준의 깊은 슬픔, 굴곡진 직장 생활, 끊임없는 성취 추구, 그리고 인생을 바꾸어 놓고 행복에 대한 믿음을 준 여자와의 사랑과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엄기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외로움과 압박 속에서 살아온 세월의 축적이었습니다. 뛰어난 악당 역할로 유명한 배우로서 그는 종종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통해 대중에게 인식되는데, 예를 들어 펜트하우스, 인생과의 전쟁의 주단태나 피고인의 차민호가 그렇다. 이런 역할들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청중의 편견과 소외감에도 직면하게 했습니다. 2015년 라디오 스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현실 생활에서 악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웃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해받는다는 느낌은 그렇게 큰 비극은 아니었지만 그로 하여금 여러 번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공유할 파트너 없이 명성에 대한 압박에 직면해야 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엄기준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다른 고통은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세월입니다. 그는 2020년 My Little Old Boy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저는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모든 일에 혼자 대처하는 데 익숙합니다. 라고 말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자리를 잡았음에도 그는 아직 싱글이며 이로 인해 스포트라이트 밖에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해 여러 번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자신이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게 될까봐 두렵다고 털어놓았는데 그는 밝은 미소와 전문적인 태도 뒤에 그 두려움을 숨겼다. 엄기준은 자신의 커리어와 관련해 가슴 아픈 일도 겪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 하나는 2012년으로 당시 그는 팬텀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의 너무 강렬한 연기 스타일을 비판하며 그가 영화 속 다른 배우들을 압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연기력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러한 비판은 그를 자신감 상실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All K-pop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직업에 정말 적합한지 고민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어서 많이 울었어요. 이 고통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고 그를 더 예민하면서도 회복력이 강한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엄기준이 겪었던 또 다른 슬픔은 동료 배우들과 비교되는 압박감이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연예계에서 그는 종종 지성이나
이병헌과 비교되곤 하는데 특히 그가 악당 역할을 맡을 때는 더욱 그렇다. 에이시안 위키의 한 기사에서는 그가 악당 역할은 너무 잘해서 영웅 역할은 힘들 것 같다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칭찬의 말이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의 경력에 제한이 있다고 느꼈다. 그는 한때 동료에게 다차원적인 역할을 시도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지만 기회가 종종 오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큰 비극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조용한 슬픔을 안겨주었고 그가 아직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엄기준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어두운 시면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76년 4월 2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예술이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극에 대한 열정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1995년 19세의 나이로 연극 리차드 3세에서 역할을 맡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예술적 여정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80cm의 키에 빼어난 외모로 주목을 끌었지만 그를 진정으로 빛나게 한 것은 뮤지컬계에서 뛰어난 연기력과 파워풀한 가창력이었다. 2000년대는 엄기준의 뮤지컬 전성기였다. 그는 Singing in the Rain,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스, 삼총사, 잭 더 리퍼, 몬테크리스토 백작, 캐치 미 이프 유 캔, 레베카 등에 출연하며 한국 연극계의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 역을 맡아 수많은 연극상을 수상했고 2020년 뮤지컬 초연 20주년을 맞아 같은 역을 다시 맡았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도 그를 사랑하며 그가 연기하는 모든 캐릭터를 생생하고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한 감독은 마이 드라마 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엄기준은 단순히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에 몰입하는 배우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엄기준은 무대 활동과 더불어 2006년 드라마 시티, 누가 사랑할 수 있었을까에 출연하며 안방극장에도 진출했다. 그는 Life Special Investigation Team 2007, Worlds Within 2008, Hero 2009에서 조연을 맡으며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8년 그는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송유호 역을 맡아 KBS 연기대상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그의 TV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드림아이 2011, 여인의 향기 2011, 팬텀 2012에서 역할을 맡아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입증했습니다. 특히 팬텀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가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배우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기준의 연기 경력의 정점은 2020년 드라마 펜트하우스, 인생과의 전쟁에서 주단태 역을 맡으면서 찾아왔다. 이 역할은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한국 스크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악당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단태는 그의 무자비함, 지성, 계략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했습니다. 아시안 위키의 한 기사에서는 엄기준은 주단태를 아무리 주먹질하고 싶어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캐릭터로 만들었다고 평했다. 이 역할로 그는 백상예술대상을 포함한 주요 시상식에서 수많은 후보에 오르며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서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엄기준의 커리어는 실패 없이는 이어지지 않았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 하나는 2013년 영화 바이러스에서 주연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기대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시청률은 3에서 4%에 머물렀다. 일부 비평가들은 허약한 대본이 그의 연기를 가려버렸다고 말했지만 이는 그의 실망감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는 더 바이러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노력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잠시 작은 화면에서 물러나 무대에 집중해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15년에 찾아왔는데 당시 그는 슈퍼주니어의 규현과의 열애설에 휩싸였다. 이 소문은 근거가 없었지만 그는 원치 않는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규현과의 사이가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여전히 압박감을 느꼈다. 제 사생활이 철저히 감시받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이런 논란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스러움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엄기준을 울게 만드는 순간은 종종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그는 2023년 The Days 공연 중 관객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저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관객들이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2021년 오랜 매니저가 설립한 회사인 유어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을 때 그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니저는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해줬어요. 그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이 눈물은 기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헌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엄기준은 배우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악당에서 영웅까지, 무대에서 스크린까지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순피와의 인터뷰에서 악당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관객을 울고, 웃고, 캐릭터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씨들 2022과 7명과 7명